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석하소재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항상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정도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노력 외의 또 다른 부분,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사주학입니다. 이렇게 동양의 오랜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주학의 원리는 현실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라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논리로 푸는 사주학이란 강좌를 통해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알면 과학, 모르면 미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주학의 구성 원리와 미래 예측술에 대하여, 그리고 3과 9수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서 나도 행운의 시기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하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예, 그러면은 자, 사주학의 구성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학은 태양과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움직이는 지구에 살고 있지요. 예, 지구는 어디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태양의 주위를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것이 지구만 있습니까? 지구 말고, 자, 수성, 금성, 그렇죠? 지구, 그다음 화성, 목성, 그다음 토성, 그다음 또 뭡니까?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각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태양의 주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행성인 태양을 해바라기 하면서 각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태양계에 있는 각 행성들은 모두가 태양의 영향권 하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 역시 태어난 순간의 그 기운, 즉 태어난 순간의 기운을 받아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태양과 각 행성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태양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쪽, 지구는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서 밤과 낮을 만들어내고 공전을 하면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우리가 자전을 할 때 이렇게 태양을 마주보는 쪽, 이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바로 낮이라고 하고 태양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뜨거운 기운이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러한 때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가 우리는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 태어날 때 만약에 이렇게 태양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는 낮에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은 뜨거운 기운이 많을까요? 찬 기운이 많을까요? 물론 이때는 뜨거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한밤중에 태어났다면 추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운 기운이 있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뭐가 됩니까? 예, 보통 자시라고 하죠. 이걸 자시. 그리고 가장 태양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을 때, 정면으로 있을 때를 우리는 오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더운 여름에 오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뜨거운 기운이 많겠습니까? 찬 기운이 많겠습니까? 예, 아주 뜨거운 기운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더운 계절을 또 만난다면 좋겠습니까? 깝깝하겠습니까? 예, 아주 깝깝할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많은 사람은 추운 계절을 만나야지만이 기분도 상쾌하고 아마 일도 잘 풀릴 겁니다. 반면에 추운 겨울에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면 이 사람은 자칫 기운이 찬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운 계절이 와야지만이 좋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과 양, 즉 낮에 태어났을 때 더운 기운을 많이 가질 때 우리가 양기라고 표현하고 음의 기운을 많이 가졌을 때를 음기라고 표현한다고 볼 때 이 사주학은 양기와 음기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은가? 예를 들어 양기가 많으면은 음기가 보충돼야지만이 좋고 음기가 많으면은 양기로서 보충을 시켜줘야만 균형을 이룬다는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주학의 기본 구성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주학과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것은 하나의 그 운명론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운명 혹은 숙명이라고 하고 사주팔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운명을 믿습니까? 자,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운명은 정해져 있는 측면과 개척할 수 있는 측면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단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냐 해가지고 미신화시켜서 무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 사람의 삶에는 정해져 있는 것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은 채널을 돌리면은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약속이 지금 있는데 그 귀찮아 나갈까 말까? 아니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애인과 약속이 있고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들이 다른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선택할 수 없는 것 이미 주어진 게 있죠. 자, 내년이 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습니다. 물론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이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이것은 싫든 좋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이 어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들이죠. 그러한 사실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인이 바꾼다 치더라도 이미 박 씨 가문의 몇 대손, 김 씨 가문의 몇 대손이란 이런 사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만약 가을이라면 지금부터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추운 겨울이 온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을 대비해서 좀 더 따뜻한 아니면 초못을 준비하고 땔감을 많이 준비하고와 그것을 하지 않고의 차이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즉 정해진 선택에 정해진 어떤 주어진 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즉 큰 흐름으로 볼 때 겨울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의 추위는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겨울이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늦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균등하게 시간이 지나야 겨울은 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할 수 없는 즉 정해진 겨울이라는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옷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땔감을 많이 준비한다든가 하는 준비를 선택함으로써 좀 더 춥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운명에는 정해진 것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공존함으로써 이 정해진 운의 패턴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의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패턴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이 되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을 겪듯이 반드시 기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이런 패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고 인생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흐름의 패턴의 원칙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고 우리 미래 예측학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 미래 예측학,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사주학이죠. 자, 사주학은 큰 범주로 치면은 바로 역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역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역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논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논리는 뭡니까? 어떤 밝혀진 원칙이나 법칙들에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논리라 하고, 어떤 중간에 원칙이나 아니면 어떤 법칙이 없이 영감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비논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직관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역학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 역학에는 크게 논리적인 방법과 직관에 의한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학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주학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예측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점술이 되겠죠.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저만 안 쳐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지만 우리뿐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주 오래부터 존재해왔던 것이 점입니다. 자, 이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 논리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 아니면 하늘의 계시 또는 아니면 우연히 우리가 던진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으로서 어떤 일에 대한 예측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 데이트를 하는데 과연 나가서 재밌게 데이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딱지를 맞을 것인가를 동전으로 점을 쳐본다 할 때, 자, 의미는 동전을 딱 꺼내놓고 동전에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오면은 자, 오늘 데이트가 멋있고 구시고 해피할 것인 거고 동전에 그 무늬가 있는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면은 오늘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 의미를 설정하고 동전을 딱 던져서 숫자가 있는 면이 나왔을 때 오늘 참 재밌게 지낸다. 이러한 것들은 논리와 는 무관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이라고 할 때 점술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점술의 제왕.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역이라고 있죠. 주역은 지금 이 점술의 제왕급이 되는 학문입니다. 주역은 뭡니까? 예. 어떤 일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초라는 풀뿌리를 가지고 흔히 음효와 양효라는 그 효를 뽑아서 어떤 괴상을 적어가지고 이 괴로 인해서 미래의 일을